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소위 우한 폐렴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연합뉴스가 이에 대한 분석 보도를 내놨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자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글이 올라오자 5일 만에 53만여 명이 동의를 표했죠. 여기에 야당 정치인들도 가세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입출국에 관한 사항은 영토국의 주권사항이며 우리 헌법, 법률과 법원의 법 해석상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중국인 입국 금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갖는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염병 예방법은 국민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과 방역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외국인 출입국과 관련한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장인데요.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출국 명령을 받은 중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국가가 전염병 환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를 중시하는 국제관계와 국제인권 규범을 고려하면 사정이 한층 복잡해지는데요. 우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보건규칙은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염병 감염자가 아닌 외국인의 입국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난해 7월 콩고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PHEIC를 선포하면서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의 경우 더욱이 WHO가 PHEIC를 선포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중국인 전체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자칫 국제인권규범 위반 논란과 함께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다만 국민보건상의 이유로 한 국가 내 특정 지역 거주자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의 조치는 국제법상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네요. 포드 머스탱 마하 2와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여러 논란 속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데뷔와 함께 여러 논란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 포드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머스탱 마하 2와 테슬라의 전기 트럭 사이버트럭이 초반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네요. 먼저 LA 오토쇼에서 데뷔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머스탱 마하 2의 경우 이미 초기 물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로 예약 사이트에 수많은 트래픽이 몰려 접속 속도가 저하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예약 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2020년 5만여 대의 머스탱 마하 2를 생산할 예정이며 실제 예약 실시 9일 만에 6만 1,000달러의 가격을 책정받은 머스탱 마하 2 퍼스트 에디션이 모두 계약됐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역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차량 공개와 함께 사전 계약을 실시한 사이버트럭은 공개 닷새 만에 이미 25만여 대의 사전 계약이 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거지만 국내에서도 여러 소비자들이 사전 계약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인증을 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신들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사전 계약의 비중은 싱글모터 사양이 17%, 듀얼모터 사양이 42%, 최고 사양인 트라이모터 사양이 41%에 이르며 예상 매출이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머스탱 마하 2와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분명 흥행을 하고 있지만 데뷔와 함께 많은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먼저 포드 머스탱 마하 2의 경우에는 머스탱의 아이덴티티와 포드의 브랜드 로열티 관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재원이나 경쟁력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지만 포드 브랜드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전형적인 브랜드인 머스탱의 가치를 단번에 훼손하는 것이며 디자인 역시 머스탱의 가치를 느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이러한 갑론을 박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데요. 주된 주제는 디자인인데 긍정적인 편에서는 지금껏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던 독창적인 스타일이라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쪽에서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로우 폴리곤 3D 그래픽과 같은 수준 낮은 디자인이라 평가하고 있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커지자 민주노총 산하 배민 라이더스 노조가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금지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노조가 나서서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 정서를 부채질했다는 논란이 따르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의 배민라이더스 지회는 28일 우한 폐렴 관련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사측인 우한 청년들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서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 지회는 우한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배달 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불안감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우한 폐렴 위험이 안정화될 때까지 안전마스크 지급, 확진자가 발생된 지역 및 중국인 밀집지역 배달금지 또는 위험수당 지급입니다.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 지회 요구 가운데 중국인 밀집지역 배달금지 또는 위험수당 지급 대목은 중국인들은 배달 서비스를 제한받아 마땅하다고 낙인을 찍는 것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용역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조사를 벌이고 피해자 구제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 지회 측은 혐오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을까 걱정은 했지만 배달 노동자가 감염될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국인 밀집지역 배달 금지 요구사항을 놓고 논란이 일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후 공개 사과했습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8월 시범적으로 실시한 주 4일제 성과를 바탕으로 주 4일제 전면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사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주 4일제를 도입한 결과 사원 1인당 매출이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업무 시간은 종전보다 25% 줄였지만 임금과 각종 휴가 등 처우는 그대로 유지한 결과였는데요. 대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원들의 업무 책임과 목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회의 시간도 30분 이내로 마치는 비율을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니케이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윈도우즈 10 전환 수요와 관련도 있다면서 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사운용가 퍼페추얼 가디언도 이른바 워라벨 실험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전했는데요. 이 회사는 2018년 주 4일제를 실시했더니 생산성이 20% 증가했다고 하네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임금은 줄이지 않고 매뉴얼 작업이 자동화 등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을 전후해 조사한 결과 종업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대폭 낮아져 자연스럽게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업무 성과를 보이는 사원도 늘어 이런 성과를 토대로 퍼페추얼 가디언은 아예 주 4일제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장에서 주 4일제는 여전히 꿈에 가깝습니다. 복지 선진국인 핀란드에서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올해 초 등장했을 만큼 주 4일제 시행은 어려운 일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시간 단위 임금 구조가 현실인 이상 주 4일제는 필연적으로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 1990년대에 주 5일제를 도입한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기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네요. 하야시 후미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교수와 에드워드 프레스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가 2002년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선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의 감소와 생산성의 저하가 심각한 경기 후퇴를 촉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의 60세 여성이 케이크 빨리 먹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작을 일으켜 숨졌다고 합니다. 뉴스원이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퀸즐랜드주 허비베이에 있는 비치하우스 호텔이 지난 26일 국경일인 호주의 날을 맞아 연 라밍톤 빨리 먹기 대회에 참가한 이 여성은 케이크를 입에 넣다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불행하게도 사망했다고 하네요.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다른 일행들이 펍 안에서 떠들썩하게 모여 빨리 많이 먹으라고 응원을 보내고 있었고, 숨진 여성 옆에는 마실 물이 컵들에 담겨 있었다고 영국 BBC는 전했습니다. 라밍톤은 스펀지 케이크에 초콜릿을 코팅한 다음 코코넛 가루를 뿌려 만든 정육면체 모양의 디저트인데요. 호주의 날은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것을 기념하는 호주 최대의 국경일로 케이크, 파이, 핫도그 등 빨리 먹기 대회가 인기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인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토종 OTT들의 반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SK텔레콤의 웨이브와 KT의 시즌이 인기를 끌면서인데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웨이브와 시즌은 출시 직후 한 달여 만에 300만 명에 가까운 사용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웨이브는 넷플릭스의 월간 사용자 수를 제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 윅스의 모바일 인덱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웨이브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9월 사용자 수 264만 171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 사용자 수는 217만 2,982명을 넘었는데요. 해당 조사의 사용자 수는 한 달간 한 번이라도 서비스에 접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KT의 OTT 시즌도 출시 한 달 만에 이용자 27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리서치 전문업체 닐슨 코리아 클릭은 12월 순 이용자 수를 밝히면서 시즌이 국내 OTT 시장에서 유튜브 3,500만 명, 웨이브 400만 명, 넷플릭스 350만 명 다음으로 많이 이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종 OTT가 국내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인기를 끄는 비결은 바로 콘텐츠인데요. 해외 영화, 미국 드라마 등이 주류인 넷플릭스보단 국내 지상파 방송 위주의 드라마, 예능이 많은 토종 OTT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시즌의 경우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CJ ENM, JTBC 콘텐츠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최근 토종 OTT들이 해외 콘텐츠 확보에도 열을 올리면서 외국 영화를 선호하는 2030 세대 취향까지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 OTT지만 웨이브와 시즌 모두 기존 IPTV처럼 월 사용료와 영상 건별 과금이 합쳐진 구조를 선택하지 않고 넷플릭스 같이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한 점도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